자, 고전시각 9를 보도록 할게요. 작가 이름은 허난설헌이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봤죠? 누구예요? 누구의 누이? 허균. 허균. 허균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소설을 쓴 홍길동전이죠. 홍길동전을 쓴 아주 천재 작가인데 그 사람이 누나예요. 이 허난설헌의 본명은 허초이인데 이 허난설헌이 쓴 아주 유명한 작품이 규원가가 있습니다. 한 번쯤 살짝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허난설헌이 삶이 되게 기구해요. 남편이랑 일찍 결혼하긴 하는데 그 남편이 엄청 바람둥이야. 그래서 항상 여자 있는 술집에 놀러 나가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남자인데다가 허난설헌과 그 남편 사이에 애가 3명이나 있었는데 다 죽어요. 그 3명이. 그래서 허난설헌이 마음의 병을 얻고 27살에 요절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작품에는 항상 남편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편이기도 한데 지금 이거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도 지금 계속 정표를 제시하면서 바람 피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작품 오른쪽에 한자 쓰여진 거 보이죠? 한시입니다. 한시를 쓰는 여자?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능력을 타고나서 힘든 삶을 산 여자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작품의 제목 견흥이라는 건 이게 흥겹다 할 때 그 흥이거든요. 흥에 겹다 라는 의미예요. 제목 자체가. 이 시는 허난설헌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긴 총 8수의 한 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린 그 중에서도 3수와 4수만 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있는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기 보면 3번에 있네요. 정표는 간절한 정을 드러내보기 위하여 물품을 줌 또는 그 물품이라는 의미로 남녀 간의 애정 성취를 위한 수단이거나 혼인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남녀가 이별하는 경우에 정표는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는 용도, 슬픔을 달래는 용도, 변함없는 사랑을 맹세하는 용도, 상대의 지조를 요구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이 되었다. 그런데 이게 가와 나에 다 적용이 되는 복이니까 이 두 작품에 다 정표가 나오나 봐요. 그 정표가 뭔지를 찾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자, 가지문으로 갈게요. 네, 이 작품에서 정표는 크게 2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비단 한 필. 두 번째는 반달 모양 놀이개. 비단 한 필은 특히 3수에 나오는 건데 화자가 임에게 나에 대한 지조를 지켜줘 라는 의도를 갖고 비단 한 필을 정표로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 반달 모양 놀이개는 4수에 나오는 정표인데 나와 혼인한 상태임을 망각하지 않길 바란다. 라는 의미로 제시를 하는 정표입니다. 그래서 3수에서 하나, 4수에서 하나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화자가 임에게 말 건네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뭐 대화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지문을 볼게요. 나에게 아름다운 비단 한 필이 있다. 여기 나오죠? 정표. 정표 하나.
먼지를 털어내면 맑은 윤이 났었죠. 봉황새 한 쌍이 마주보게 수놓여 있어서 반짝이는 그 무늬가 정말 눈부셨죠. 자, 봉황새 한 쌍. 보통 이제 원앙으로 드러나긴 하지만 여기서도 금슬이 좋은 부부? 그런 부부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여러 해의 장롱 속에 간직하다가 오늘 아침 임에게 정표로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은 남편이에요. 남편. 임의 바지 짓는 건 아깝지 않지만 다른 여인 치맛감으로 주지 마세요. 이 비단을 너음 만드는 데 쓰는 건 괜찮은데 다른 여자 주면 진짜 죽는다. 이런 의미겠죠? 여기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이 부분에 부정의 표현을 차용, 빌려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 이걸 통해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날까 하는 그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사수 한번 볼게요. 보배스러운 순금. 순금은 이제 보물이죠. 금이니까. 이 보물로 반달 모양 놀이개를 만들었죠. 요게 정표죠. 정표 2. 근데 이 반달 모양 놀이개는 시집 올 때 시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라는 건 얘가 시부모로부터 받은 예물일 거야. 이게. 근데 그걸 이제 정표로 갖고 있는 거죠. 다홍 비단치마에 내가 차고 다녔는데요. 오늘 길 떠나시는 임에게 드리니 서방님 정표로 차고 다니세요. 길가에 버리셔도 아깝진 않지만 새 여자의 허리띠에만은 달아주지 마세요. 라는 건 결국에 똑같아. 다른 여자한테 이거 주지 마라. 바람 피지 마라. 결혼한 티 좀 내고 다녀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작품의 주제는 임에 대한 사랑. 정도로 볼 수 있고, 좀 작품 자체가 간단한 편이어서 수능에 연계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 1번 문제를 잠깐 가볼게요. 1번에 1번. 자, 얘는 독백체가 아닙니다. 말 건네는 방식이죠. 대화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즉 돌려서 화자의 판단을 드러내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자기 생각 다 얘기하고 있고요. 부정의 표현을 활용해서 화자가 금기하는 사항을 드러내. 그 금기가 뭐냐면 주지 마. 다른 여자 주지 마. 라고 자꾸 금기하고 있고, 회상의 표현 자체는 있어요. 이거는 시엄마가 줬어. 뭐 이런 표현이 있었고, 그러니까 너 이거 다른 여자 주지 마. 라는 화자의 의도를 표현한다는 것까지는 뭐 괜찮죠. 그리고 시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 있죠. 놀이개 이런 거 자체가 다 시각이니까 답이 안 나왔네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 가에 A가 아름다운 비단 한 필의 용도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A는 타지에서도 이미 자신에 대한 지조를 지켜주기를 바란다는 요구를 정표를 통해 드러냈다. 맞는 얘기죠. 나에 대한 지조라는 건 다른 여자를 만나지 말라는 의미예요. 정표를 갖고 다니라는 말로 그게 드러났고, 2번. 반달 모양 놀이개의 내력. 그 내력은 시엄마한테 받았다는 거지. A는 인과 자신이 혼인한 상태라는 걸 이미 잊지 않기를 바라는 거다. 맞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거 니네 엄마가 준 거인 거 알지? 설마 이거 다른 여자 줄 거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답이 없고요. 나를 볼 건데 2번 한번 볼게요. 이 작품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이 작품은 한 3년 전에도 수능 시험에 연계가 됐던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20세기 초 크게 유행한 잡가는 널리 알려진 작품에서 일부 장면을 빌려옵니다. 이름에 나와 있듯이 잡스러운 노래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건 다 끌고 와요. 작가가. 그래서 이 잡가는 소리패가 시조나 가사와 같은 다양한 갈래를 변형하여 부르는 노래였어요. 소리패가 부른다라는 건
전문적인 소리꾼들이 이 작품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 내용 자체가 굉장히 대중적이야. 통속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많이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남녀 간의 사랑, 이별, 부귀 등에 대한 대중의 세속적 욕망을 고려하고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상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이때 특정 구절을 반복하여 음악적 효과를 살리기도 했으며 기존 작품에 없던 일상어들을 추가하여 대중의 욕망에 부응하기도 하고 비유나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중이 선호하는 장면을 표현하기도 했대요. 우리가 보게 될 이 나작품은 19세기에 유행하였던 춘향가에서 춘향과 이몽룡이 이별하는 장면을 차용했대. 그래서 요 A를 차용해서 나를 불렀다고 합니다. 좀 비슷한 지점이 있겠죠. 자, 제목의 박물가.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이 작품은 조선 후기 12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12작가라는 건 유명한 12개의 작품. 그리고 보기에 있듯이 판소리, 춘향가를 차용한 작품이에요. 그 당시 이제 춘향가가 워낙 인기가 많았으니까 이 작가를 끌고 온 거고, 자,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대화입니다. 춘향과 이몽룡의 대화. 그래서 춘향이가 막 이몽룡이 떠나려고 하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 그랬더니 이몽룡이 달래면서 야, 내가 좋은 집 줄게. 야, 내가 아주 삐까뻔쩍한 보물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달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나작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